시켜. 법대로 해. 아주 맛있는 수제 과일청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시죠? 베리베리 딸기청, 레몬청, 자몽청, 파인애플청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사건을의 몰에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이 딸기청 같은 경우는 지금 섞었어요. 여기 우유에다가 밑에 이게 딸기 섞었는데요. 딸기 향이 나는 우유 맛도 느끼면서 또 딸기가 씹히는 그 맛이 있잖아요. 딸기 쉐이크, 뭐 딸기 우유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과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하신대요. 직접.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위생적이라는 거고요. 이 베리베리에서 배, 도라지, 대추, 생강청. 또 요즘 날씨 춥잖아요. 이런 때 따끈하게 이렇게 좀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말 많이 한다고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딱 타주셨는데 네. 맛있네 이거. 아, 목이 뻥뻥 뚫려요 지금. 네. 상당히 맛있어요. 목이 시원하고요. 이번에 이제 이 호두강정이라고 그러죠. 이 호두강정을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간식이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로 좋습니다. 안주로 너무 먹기 좋고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씁쓸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호두를 삶고 건조시키고 그래서 고소한 맛을 더 높였다고 하니까요. 이게 기름에 튀긴 거 아니에요. 오븐에 구웠기 때문에 구수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호두 강정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선물 세트 있거든요. 선물하시는데도 좋으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할인해 주겠죠. 할인도 해주고 사은품도 준대요. 베리베리 앞으로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사님, 이거 이제 저희 방송 네. 오늘 녹화한 거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2022년도 한 달 남았어요, 변사님. 시간이 너무 빨라요. 진짜. 슬퍼요. 아유, 지금 녹화하기 이런 일이 전에 너무 많아요. 예. 또 이런 일이 왜 생겼나 이제 저희끼리 막 이야기를 했는데, 타이틀이 이래요. 신생아 변기물의 방치, 숨지게 한 16살 차 부부, 항소심 또 집유. 네. 벌써 한숨 나오는 타이틀이죠. 지금 보면은 전주 지역인가 봐요.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영아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이제 이게 남편인 것 같아요. 43살. 그다음에 B씨, 이제 아이 엄마겠죠. 네. 여성 27살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유, 정말 뭐 이것뿐만 아니고 120시간의 뭐 사회봉사,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이제 뭐 취업 못하게 하는 거 했다는데, 이거 어떤 사건이죠, 구체적으로?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예. 이제 그 43세 남자 A 씨랑 네. 27살의 여자 B 씨가 네. 지난 1월 올 초죠. 1월, 예. 올 초에 전북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예. 이 낙태약을 먹었나 봐요. 불법이죠. 아유, 이제 예. 불법 낙태약을 먹고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에 예. 30분간 변기에 이 아이를 방치해서 결국은 이제 숨지게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범행 당일에 A 씨가 예. 아이를 낳고, B 씨가 아이를 낳고 나서 네. A 씨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 이 A 씨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갔대요. 그러고 나서 15분이 지나서 이제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일부러 방치를 작정이네요. 한 거죠. 네, 작정을. 네, 그래서 범행을 이제 숨기려고 집에서 애를 낳았는데 숨을 네. 쉬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신고를 했대요. 이거 자기네들 쇼한 거 아니에요, 막말로. 자기네들이 이거 낙태약 먹고 지금 아이 낳고 일부러 방치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기로는 애가 낳는데 애가 숨 안 쉰다. 이게 네. 마치 사고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위장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죠. 경찰 사건을 이제 접수했는데 좀 수상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네. 고의로 이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네. 이 A 씨가 남편이 네. B 씨 임신 사실을 알고 계속 낙태를 요구를 했었대요. 아니, 왜 그러는 평소에 거예요, 이제 도대체?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뭐 B 씨도 동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낙태약을 먹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미
뭐 한 차례 더 이전에 2차례에 걸쳐서 낙태약 복용해서 이제 중절을 한 경험도 있고 또 한 번은 2019년도에는 아이를 실제로 낳았대요. 아유. 낳고 보육원에 보냈대요. 아니 애를 안 키우고 원하지 않을 거면 피임을 똑바로 하든가요. 왜 자꾸 애를 임신을 나이를 해가지고. 보면 물론 16살 차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요. 27세면 다 뭐 다 알죠. 어머니인 예. 학부모인 경우도 많을 정도의 나이잖아요. 이런 그러니까요. 생명에 대한 이 경실. 경실을 모르는 나이는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종종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영아 이제 유기해가지고 사망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 살펴보면 이제 뭐 청소년들 원치 않은 임신 맞아요. 그리고 성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뭐 피임법이나 이런 거를 몰라서 이제 원치 않게 임신을 하고 어쩌지 못해갖고 이제 방치하다가 뭐 이렇게 10달이 다가와가지고 출산을 해서 이제 뭐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이 43살, 27살인데 그리고 정식 부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집행유예 왜 그런 거예요? 왜 도대체? 내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높죠. 그래서 예.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 타이틀을 크게 딱 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사건 같지만 네. 사실 이 영아 살해죄의 제일 전형적인 유형이잖아요. 맞아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서 낳아서 방치. 죽음에 이르게 예. 하는 그런 이제 범행 어떤 방법 예. 이런 되게 흔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정말 흔한 그래요. 범행 예, 예. 수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일단 그 생후 1년 네. 이하인 아이들에 대한 살인 이 영화 살인. 네, 영아 살해죄를 헌법 251조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영아 살해죄에 대한 규정을 좀 살펴보면 예.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직계 존속 그러니까 엄마나 그러니까 부모나 부모.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조부모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예. 치욕. 치욕을 은폐라고 예.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로 인해서 아이를 예. 임신했을 때 예. 이런 경우나 혹은 양육할 수 없음을 미리 예상했을 때 예. 그리고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예. 그러니까 보통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앞에 말한 치욕 은폐라든지 뭐 양육 뭐 불가 이런 거 외에 특히 참작할 만한 어떤 병적인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분만 중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예, 예. 살해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규정해놨는데 네 일단 근데 이 10년 이하의 징역도 일반 살인죄 같으면 최고형이 사형이잖아요. 네. 네, 사형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무기죠. 않지만 네. 그래도 규정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훨씬 낮게 처벌 수위가 낮은 거죠. 맞죠. 네. 낮아요. 예.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타이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잘 뭐 지금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막 특이하게 이례적으로 발생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고 많아요. 점점 증가하고 네. 있고 작년 한 해만 봐도 네. 뭐 창밖으로 영화를 던진 엄마한테 징역 2년 선고된 사례도 있었고 예. 또 영화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심지어 태우려고 예. 한 친모한테 또 집행유예 3년. 이 집행유예 3년의 사유는 반성문을 32통을 썼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이 이제 누구한테 반성하는 거야 도대체? 이제 그런 사유로 예.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또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낳고. 뒤에 창밖으로 던져서 또 예. 살해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보통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네. 사정, 아까 법정 그 규정에 네. 있었던 그 사정을 조금 많이 고려해 주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이해가 안 아이가 되죠. 한 생명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비속 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밑에 사람 네. 비속 사례를 너무 경하게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존속 사례도 뭐 그 감형 사유가 있긴 있죠. 뭐 가정 폭력을 계속 당해서 참다 못해 뭐 이제 아버지를 때려 죽였다 뭐 이러면은 조금 참작은 되지만 그래도 존속 사례는 좀 무겁게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비속사례 똑같은 생명인데 비속사례는 경하게 처벌을 하냐고요. 뭐 태어나서
한 살짜리면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통적인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 자식의 도리를 조금 더 엄하게 하게 보는 규정을 거죠. 하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형법이 굉장히 제정된 지가 옛날이죠.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좀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불균형이죠, 이거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영아 살해죄가 지금 현재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네. 문제예요. 거기다가 이게 너무 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아 살해 혐의에 대해서 좀 네.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그러게 이 전후 말이에요. 사정이라든지 그 그리고 모순근 사정이에요, 네, 그게. 살해 동기 아니면 살해 방법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일률적으로 영아 살해죄로 경하게 처벌을 할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미달을 하면 그렇죠. 일반 살인죄로 처벌을 하자라는 그렇죠. 네. 얘기도 지금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개정안도 계속 발의는 되는데 대다수의 개정안이 사실 폐지가 됐고요. 네. 일부는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영아 살인죄라고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자식을 예. 한 생명체가 아니라 독립된 생명체 인격체가 아니라 그렇죠.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식이 팽배하니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도 있는데 사실 영아살인죄는 뭐 물론 그런 폐륜적인 범죄임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범죄로 볼 소지도 있어요. 많잖아요. 많아요. 예. 이게 보면 영아살인이 발생하는 그 배경을 보면요. 부유하거나 넉넉한 집에서는 잘 거의 안 나오죠. 발생되지 않는 예. 범죄예요. 정말 맞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근데 네. 이제 결국 이런 경우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가출 청소년이라든지 혹은 보호해줄 경제 능력이 좀 가족들이 넉넉하지 없다든지, 않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복지 시스템이 있지만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런 양육이나 출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거나 그런 받아본 적이 없는 불안정한 맞아요. 상태에서 아이를 예.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이제 생긴다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형벌은 물론 중요해요. 이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거 문제 있죠. 당연히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뭐 무조건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런 범죄가 그죠. 없어질 것 같지는 네, 않아요. 지금 보면은 범죄가 분명히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범죄의 원인이 있고 그리고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처벌하고 그걸 어떻게 예방할 거냐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아 살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원인에 정말 내가 사람을 죽일 거야 이런 그 의도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요소 뭐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지식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나의 현실 생활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더 맞출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 생명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죠. 해서는 무조건 이거는 100% 잘못된 일이긴 해요. 이건 네. 정말 폐륜적인 범죄고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범죄인 건 맞지만 이 모든 책임을 개인의 어떤 도덕성으로 돌리기보다는 좀 어떤 네, 사회적인 맞아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또 같이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맞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물론 뭐 이제 이 영화를 살해했을 때 뭐 조금 아유 그래도 감안해 주겠다 뭐 이런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왕왕 보면은 아유 참 안타깝다. 어떻게 비극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쁘다라기보다는 상황이 정말 비극이다.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어떻게 부모가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애를 저런 식으로 대하나 이런 또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조금 구분 지어가지고 그걸 일괄적으로 그냥 영아 살해 해가지고 뭐 경한 처벌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들이 이제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법감정이랑 균형이 화가 맞지 않는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을 조금 분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전자라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면
그런 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어떤 식으로 사회가 그거를 좀 뒷받침해갖고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또 한편 생각을 해보고, 후자의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경한 처벌 내리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좀 세분화시켜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약간 방안이 마련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너무 점점 빈번해지고 예, 예.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 맞아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또 특히 우리 청소년들, 청소년들한테 이제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사실 발생하잖아요. 아무리 이게 뭐 어떤 범죄에 의해서 안타깝게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든 어쨌든 본인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성인에게 일하면? 일어난 일이라면 사실 저는 조금 더 엄하게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게 맞다고 예.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 그 감당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이 부분에야말로 좀 고찰이 필요한 부분. 그렇죠. 저희 이제 또 말 나온 김에 교수님이 입학해가지고 변호사님, 저희 이제 낙태가 불법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뭐 여성단체나 이제 이렇게 좀 말이 많았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 경우도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죠. 예. 같아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뭐 헌법 불합치가 네. 난 낮죠. 상태죠. 예. 난 상태에서 아직 뭐 뚜렷한 방안 그 어떤 얘기가 없어요. 얘기는 없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야말로 이런 입장을 얘기를 들으면 그렇죠. 이게 맞는 것 같고. 이쪽 저쪽이 네, 너무 왜냐하면 이게 팽팽하게 여자이다 다, 예. 보니까 어느 한쪽이 맞다 아니다를 딱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이게 좀, 아이도 생명이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낙태라는 게 이제, 생명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니까, 그게 맞느냐, 이런 시각이 또 이제 있고, 또 그것도 이게 맞아요. 예. 근데 또 반대 시각, 이렇게 나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정말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든지, 아니면 낳았을 때 예상되는 나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걸 내가 감당을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100% 제3자의 일이라면 얘기하기가 쉬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예. 그게 만약에 나에 가까운 사람의 일이라면 혹은 나의 나의 일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걸 그거를, 감히 예.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요 문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정말 이렇게 딱 갈려지는 부분 파트 중에 또 하나여가지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허용하는 국가들을 보면 굉장히 세분화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할 예.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뭐 그냥 이것도 일괄적으로 낙태 가능해, 혹은 낙태 아예 전면한데 이거라기보다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존속 사례 같은 것도 외국 법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 있어요. 만약에 뭐 어떤 원한이라든지 뭐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부모를 죽인다 이렇게 하면은 존속 사례 아니고 일반 사례로 해갖고 가중 요소 해가지고 뭐 더 세게 처벌을 하는 반면에, 뭐 가정폭력을 너무 당해갖고 참다 못해 뭐 반격하다가 그랬다라고 하면은 또 감형 요소를 적용을 해가지고 뭐 또 이렇게 제명 자체를 이렇게 막 달리하거나 이런 게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는데, 비속 사례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예, 그러니까 뭐 더 나아가서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낙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말 나온 김에 이렇게 오늘 생각나는 게 많죠, 변호사님. 저희 법대 처음 들어가면은 태아 배우잖아요. 태아. 기억나시죠? 네네. 아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복중 태아, 그러니까 복중 상태, 아직 출산을 안 하면, 그래도 어차피 나오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인간이라고 하면 갖는 권리, 그리고 의무, 이런 게 딱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을 어디에서부터 볼 것인가. 그 문제 우리 법대 들어가자마자 처음 배우잖아요. 뭐, 어느 정도 선이 됐을 때, 이제 뭐, 인간으로
사람으로 봐야 된다. 혹은 아유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은 딱 출생해가지고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으로 보기는 좀 뭐 미흡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설이 굉장히 나뉘는데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마 그런 사건이 없는데 저는 가끔 그런 거 보거든요. 외국 범죄 사례들 보면 그 임산부 뭐 배를 갈라서 아이를 뭐 꺼내갔다 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너무 엽기 사건이죠. 그럼 그랬을 때 그 복중에 있는 그 아이를 그렇게 해쳐고 결국 그 아이가 뭐 사망했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무슨 죄를 적용할 거냐가 이제 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출생하면 바로 이제 아이로 본다는 건 우리 일반 상식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거냐는 거는 조금 나뉘어요. 그죠? 학설상 좀 나뉘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아이 뭐 뱃속에 있는 아이든 낳은 아이든 생명이에요, 생명. 네.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큰 성인이 되는 게 어디서 와요? 그렇게 태어나갖고 잘 자라갖고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막 낳자마자 한 그 영화, 아이는 생명이죠. 그리고 부모라는 이유로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생겨난 존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이유로든 물론 뭐 참작의 이유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사유로든 그렇게 져버린다. 이런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화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변호사님이랑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 개선 그리고 처벌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오늘 저희가 요 사건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혹시 또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없습니다. 네, 저희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